그래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요, 고양이 뿌리가 굉장히 얇고 밟지도 어렵다 보니까 밟지가 어렵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라인더로 그냥 머리 부분 싹 날려버리고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렇게 발치를 해놓고 그대로 잇몸을 덮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갈아버리고 잇몸을 덮고 나면 보호자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는 한 아이의 치아 뿌리가 남아있는지 제대로 발치가 됐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냥 갈아버리고 잇몸으로 이렇게 봉합해서 덮어버린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참 수의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양심을 저버린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치과 이원장입니다. 아이들이 밥도 못 삼키고 침만 뚝뚝 흘리고 하품조차 고통스러운 아이들이 있죠. 지긋지긋한 만성구내염. 이렇게 만성구내염으로 고통받는 고양이에게 전발치는 이 고통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희망을 잡고 받은 수술이 아이의 고통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절망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발치했다는 아이가 여전히 아파서 저를 찾아왔을 때 엑스레이를 찍고 참 당황했던 적이 많습니다. 만성구내염 치료의 시작은 전발치료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게 만성구내염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만성구내염은 치아 자체에 플라그가 붙어서 이 플라그에 대해서 아이들의 몸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목이건 볼이건 잇몸에 과한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전발치라는 거는 이 플라그가 붙는 치아를 제거해주는 그게 치료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발치를 할 때, 특히 만성구내염 환자들에 있어서 전발치를 할 때는 뿌리를 남기지 않고 뽑는 것이 치료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전발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하는 아이들 중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참담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참담한 진실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몽의 시작은 바로 이 근원을 제거한다는 대전제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전발치를 하고 난 뒤에 여전히 밥을 못 먹고 피 섞인 침을 흘리면서 내원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잘 전발치를 하더라도 30-40%의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구내염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내원을 하셨는데 혹시 몰라서 아이의 치아 방사선을 찍어보고 보호자님과 저는 함께 할 말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 자료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쉬운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예쁘게 꼬매져 있는 잇몸이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에는 뿌리가 아주 크게 남아있는 치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님께 여쭤봤더니 전발치를 저렴한 가격에 많이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치아 뿌리가 남아있게 되면 이 뿌리 자체가 면역원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뿌리를 타고서 세균들이 감염이 돼서 만성구내염이 낫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성구내염 환자들에서 치아 뿌리가 남지 않게 발치하는 것, 이것은 치료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작점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아이의 구내염은 낫지 않고 큰 비용과 오랜 시간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을 흘리는 그런 상태로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요, 고양이 뿌리가 굉장히 얇고 밟지도 어렵다 보니까 발치가 어렵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라인더로 그냥 머리 부분 싹 날려버리고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렇게 발치를 해놓고 그대로 잇몸을 덮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갈아버리고 잇몸을 덮고 나면 보호자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는 한 아이의 치아 뿌리가 남아있는지 제대로 발치가 됐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냥 갈아버리고 잇몸으로 이렇게 봉합해서 덮어버린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참 수의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양심을 저버린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런 병원들 특징들이 전발치 비용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땅을 파서 기부단체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수술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고양이 전발치들이 보통 몇백만 원씩 하는 치료다 보니 그 비용이 부담되셔서 싸게 치료하는 그런 데를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곳에 가면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도밖에는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고 아이들을 고통에서 해결해 준 게 아니고요, 내가 눈에 보이는 치아 부분만 없애버려서 잇몸 속에 묻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보호자님은 나는 전발치도 했는데 왜 계속 아이가 아파할까 라는 것을 이유도 모른 채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진짜 전발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발치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치아 머리 부분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잇몸 속의 뿌리 조각 하나까지 남김없이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전발치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의사의 감으로 다 뽑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술 직후 반드시 치아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남아있는 뿌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고양이 만성구내염 치료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고통을 끝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원장님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그래서 만성구내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발치 후에 반드시 치아 엑스레이를 찍어서 전과 후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호자님께 공개하고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에서 배운 원칙이자 보호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하게 치료해야 진짜 치과 치료입니다. 더 이상 비용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양심적인 치료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양이 전발치의 슬프고도 무서운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짜 전발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빨을 없애고 잇몸을 꿰매는 것이 끝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치아 뿌리들을 제거하고 엑스레이로 확인까지 하는 것이 진짜 전발치입니다. 고양이 전발치는 만성 구내염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술입니다. 제발 단순히 가격이나 거리만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가격이 아닌 원칙을, 광고가 아닌 실력을 보시고 가장 정직하고 투명하게 아이의 고통을 끝내줄 진실된 수의사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마포 오복동물치과병원 이성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